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술자리를 함께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웃음으로 기억되고 또 일부는 후회로 남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은 웃으며 건배를 외치던 그 자리에서 상대의 진짜 얼굴이 불쑥 튀어나올 때입니다. 처음에는 반듯하고 친절하던 사람이 술 한 잔 들어가자 말투가 거칠어지고 태도가 바뀌는 걸 보면 그동안 내가 본 모습은 가면이었구나 싶어지는 순간이 오죠.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좋은 일 겪을 때? 아닙니다. 힘들 때? 아직 부족합니다. 정답은 술자리입니다. 술은 감정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입으로는 그냥 기분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본심이 삐죽 튀어나오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도 술자리에서의 한마디로 인해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하려 합니다. 술자리에서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면 당장 손절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의 한 삼겹살집, 60대 중반의 윤우 씨는 동네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늦은 저녁을 함께하던 중이었습니다. 자리는 화기애애했고 그저 오랜만에 얼굴 보는 자리가 반갑고 고마웠죠. 그런데 문제는 소주 한 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터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고기를 굽는 속도가 느리다며 너는 왜 항상 답답하게 굴어?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다들 웃어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래서 인생이 그 모양이야. 맨날 딸한테 돈 빌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지. 듣고 있던 윤호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순간에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자리에 앉아있던 모두가 어색하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윤호 씨는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함께했던 수많은 모임도 다 그만뒀죠.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 한 잔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에 담긴 무게는 결국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품은 마음의 결이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술 기운에 기대어 누군가의 마음을 찢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술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민낯입니다. 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특히 술자리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오늘의 방송에서 우리는 술자리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일지라도 이 5가지를 보았다면 그 관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 전에, 당신의 시간을 잃기 전에, 당신의 자존심이 무너지기 전에 그 관계를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행동은 술만 마시면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됩니다. 야, 너 진짜 살 많이 쪘다. 요즘도 그 마누라한테 치이면서 살아? 웃으며 던지는 말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마음이 쿡 찔립니다. 이런 말들 그냥 지나가는 농담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뾰족합니다. 그건 이미 농담의 선을 넘은 공격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가끔 부부 동반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남편 친구 중 한 명이 술만 들어가면 꼭 이분에게 누나, 요즘도 돈 없어서 애들 학원 못 보낸다며 요리 좀 배우셔야겠어요. 저번에도 된장찌개가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애써 웃으며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임이 거듭될수록 그 사람은 더 대놓고 무시했고 결국 그 여성은 남편에게 나 이제 저 모임 가기 싫어 라고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람 원래 저래, 너한테만 그런 거 아냐? 라며 넘겼고 그 말에 여성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보다 그런 그를 방관한 내 남편이 더 원망스러웠어요. 이런 인신공격은 그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술 기운이 아니면 절대 하지 못할 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평소 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던 말들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결국 나 자신이 깎여나갑니다. 웃으며 넘겼던 말이 집에 와선 자꾸 떠오르고 잠들기 전엔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이건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 자존감의 침식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무력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당연히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술 마셨다고 해서 그 말이 사라지지도 없던 일이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존경받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다. 술자리에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 말들.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술 마시면 꼭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이든 오랜 친구든 가족이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란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신공격은 아무리 웃으며 포장해도 결국 그 안에 담긴 건 상대에 대한 무례와 지배욕입니다. 당신은 그런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술자리에서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술만 마시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웃으며 떠넘긴 농담 속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행동은 술만 마시면 돈 자랑, 인맥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잔을 들자마자 시계를 자랑하고 자기 아는 변호사, 국회의원 이야기를 꺼냅니다. 얼마 전엔 제주도 땅을 샀다며 휴대폰 사진을 열어 보여주고 이 정도는 돼야 노후가 편한 거지 라고 말합니다. 겉으론 허세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고 너는 그렇지 못하지? 라는 은근한 비교와 우월감이 자리한 말들입니다. 실제로 한 청취자분이 보내온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동기들끼리 자주 모임을 가졌다는 박영석 씨는 그중 한 명의 친구 때문에 오랜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는 늘 나는 주식으로 한탕 벌었어. 우리 아들 서울대인데 너네 집에는 뭐하냐?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고 술만 마시면 이 나이에 아직도 월세 살면 안 되지. 퇴직금 어떻게 굴릴 건지 내가 좀 알려줄까?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해댔답니다. 영석 씨는 처음엔 그 친구가 그냥 좀 허세가 심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와의 만남은 즐거움보다 위축감을 남겼고 언제부턴가 모임에 나가는 날이면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친구의 연락을 피했고 한동안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 곁에 굳이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종종 돈 자랑, 자식 자랑, 인맥 자랑을 그냥 기분 좋은 자랑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방향을 가집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있고 타인을 깎아내리기 위한 자랑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유독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평소의 열등감이나 자신에 대한 불안을 감추기 위해 과하게 겉을 치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화려한 말 뒤에는 불안정한 자아가 숨어 있는 셈이죠.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우월감은 언제나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그 사람이 술 마시고 하는 자랑이 당신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마치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위로하며 편안함을 나누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랑은 허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는 말은 아무리 술자리라도 삼킵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 다시 조정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소모하는 관계는 결국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행동. 술자리에서 끝없는 자랑과 비교를 일삼는 사람. 그는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벼운 웃음 뒤에 숨은 무거운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행동은 술만 마시면 험담과 뒷말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상냥하던 사람이 술잔이 돌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추고 근데 있잖아. 너 그 얘기 들었어? 라며 말을 꺼냅니다. 누군가의 실패, 이혼, 자녀 문제까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당사자인 양 자세하게 퍼뜨립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나중에 자리를 떠나면 이번엔 당신의 이야기가 술안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남 광주에 사는 58세의 윤미 씨는 평소 친구들과 가끔 모임을 즐기던 분입니다. 함께했던 4명의 친구 중 유독 말수가 적던 은영이라는 친구가 술만 마시면 입이 풀어졌습니다. 민숙이 남편 아직도 일 안 하는 거 알아? 혜진이 아들은 작년에 경찰에 불려갔다더라.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런 말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윤미 씨는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네 남편 요즘 일 줄었다며? 은영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은영에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제 알았습니다. 은영이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의 말까지도 지어가며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윤미 씨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이야기 뒤에서 팔아넘기는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겠다. 험담은 쉽게 뱉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돌아서면 칼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의 신뢰를 갉아먹고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입이 가벼운 거야. 나쁜 의도는 없어. 하지만 입이 가벼운 사람은 결국 당신의 무거운 고통도 가볍게 취급할 사람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험담을 전하려는 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진실인가? 선한가? 유익한가? 그리고 3가지 모두에 아니오라면 그렇다면 들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 역시 그렇게 묻고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 대해서도 그 입을 열 사람입니다. 그 말의 화살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전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험담이 입에서 쉽게 나오는 사람은 마음도 가볍게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3번째 행동. 술자리에서 남 험담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그는 결국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같은 방식으로 넘겨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평판을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4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은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거나 물건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술 기운을 빌려 자신의 분노를 풀어냅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상대의 말에 발끈하고 심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잔을 탁탁 내려놓고 음식을 쳐내기까지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 술 깨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미안하다고 해. 그래도 평소엔 참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술자리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술이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분노를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0세의 정기석 씨는 퇴직 후 동창들과의 모임을 삶의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며 웃던 시간은 정 씨에게 소중한 활력소였죠. 하지만 모임의 한 친구, 현태 씨가 술만 들어가면 상황은 늘 달라졌습니다. 말다툼이 조금만 생겨도 야, 너 나 무시하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라며 음식을 탁 쳐내고 술잔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현태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라며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그의 태도는 심해졌고 다른 친구들이 1명, 2명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기석 씨는 그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현태야, 우리끼리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무서워서 더는 모임이 즐겁지 않아. 그날 이후 현태 씨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정기석 씨는 말했습니다. 평생 친구라도 그 사람이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인질이 되는 거야.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미처 해소하지 못한 분노와 좌절을 술이라는 핑계로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로, 손짓으로, 눈빛으로 누군가를 위협한다면 그건 이미 경계를 넘은 폭력입니다. 정신분석가 프로이트는 억눌린 감정은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온다 고 말했습니다. 그 감정이 술에 취한 밤에 당신을 향해 쏟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이 아무리 따뜻해 보여도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폭력적 태도는 그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서 당신이 계속 참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사람과의 술자리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관계를 재정의할 준비가 된 겁니다. 네 번째 행동. 술을 빌미로 분노를 표출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안전과 마음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관계든 편안하지 않다면 이미 관계의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은 무섭지 않은 사람과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행동은 술만 마시면 애매하게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상대의 신체를 스치듯 터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냥 장난이야. 술이 좀 과했네. 라며 모든 상황을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당하는 사람은 그 장난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불쾌함이 가슴 한가운데에 남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2세의 박혜정 씨는 한때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지인들과 소규모 친목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모임 중에는 한 남성이 있었고 평소엔 조용하고 다정했지만 술만 마시면 말을 함부로 하고 가끔 어깨를 툭 친다든지 팔짱을 끼려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늘 웃으면서 말했죠. 혜정 누나, 요즘 더 예뻐지셨네. 남편이 부럽다니까. 처음엔 그냥 어색한 농담이라 넘겼지만 그 농담이 몇 번 더 이어지고 눈빛까지 바뀌기 시작하자 혜정 씨는 어느 순간 그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옆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며 이런 자리는 오랜만이라 좋다. 누나도 그렇지? 라고 말하며 손등을 툭 건드렸고 그날 이후 혜정 씨는 그 모임에 다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모임에서 혜정 누나 왜 요즘 안 와? 라고 아무렇지 않게 묻고 있다지만 혜정 씨는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술버릇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던 무례함이 술을 핑계 삼아 나온 거였어요. 우리는 흔히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스킨십이나 성적인 농담을 어르신들의 문화로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그 어떤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면 그건 명백한 경계 위반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상대의 몸에 쉽게 손을 얹을 수 없고 말의 수위를 넘어설 이유도 없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언행이 당신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건 그 사람의 농담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가 무시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무례를 감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그게 아무리 상냥한 말로 포장되었더라도 그 안에 숨은 의도가 느껴졌다면 그건 무시해도 될 일 아닙니다. 다섯 번째 행동. 술자리에서 불쾌한 농담을 반복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경계선을 지워버리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매번 마음을 다잡고 모임에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행동,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째, 인신공격으로 마음을 찌르는 사람. 둘째, 자랑과 비교로 열등감을 유발하는 사람. 셋째, 남의 험담으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넷째, 분노와 폭력으로 자리를 망치는 사람. 다섯째, 불쾌한 농담과 접촉으로 경계를 넘는 사람. 이들은 모두 술을 빌미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 원래는 안 그런데 술만 마시면 저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술에 취해 보인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가감없는 본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술은 핑계가 아닙니다. 진짜 마음속 감정이 그때야말로 조심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중 일부는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고 어떤 관계는
스스로의 감정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할 때 편안한가? 나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었던 걸까? 어쩌면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라, 또는 관계를 끊으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질까봐 두려워서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웃고 있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괴롭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연극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술자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돌아오는 길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과의 술자리는 자신을 후회하게 만들고 잠든 밤에도 입안이 씁쓸하죠.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이제는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불편함은 무시할 수 있지만 지속되는 불편함은 당신이 주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작은 외침입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에게 그 신호를 확인하고 당당히 일어설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안을 깨뜨리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 내어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에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곧 찾아올 테니까요. 이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 그런 자리에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노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